국민의힘 2강 진출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갖고 좀 물론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당직자라서 네. 직접적인 코멘트를 하시기 어렵겠지만 저랑 같이 얘기하실 거고 예. 둘째는 꺼지지 않는 어쨌든 한덕수 대통령 대응의 출마 빅텐트 가능성 여기 짚어볼 거고 마지막 사상 최강의 대선 후보라는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는데 그 아킬레스건 이재명 앞에 놓인 지뢰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자, 첫 번째 국민의힘 2강 진출자가 내일이면 결정되죠. 맞습니다. 예. 어제하고 오늘하고 예. 지금 그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여론. 당원 50%, 민심 50%. 민심 50%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해서 예. 아시겠지만 전화가 가면 뭐 뭘 위한 조사다. 그래서 지지 정당이 어디냐? 국민의힘, 민주당 뭐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음 설문으로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끊기는 네, 거죠.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좀 놀란 게 예.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하고 민심 그렇죠. 50%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왔어요. 저는 예. 사실 권리당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올릴 수 있겠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한 80% 정도 예. 그러면 그 중간 합계인 한 85% 정도가 최종 득표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그렇죠. 나왔어요. 그렇죠. 민심 50%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니까 당심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정말 그 문구 하나에 따라서 예. 그렇게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에 놀랐고 하여튼 우리 당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고 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결국 내일 오후 2시 반인가 예. 발표하는 걸로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네, 내일 오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6시 반에 발표했잖아요. 예. 4명을. 예. 잠시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은 예.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지하 1층 그 당사 지하 1층에서 발표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할 겁니다. 발표하시는 네. 걸로. 여론 그러니까 저 당원들 조사든 민심 조사든 오늘로 끝나긴 끝나는데 네. 발표를 내일 오후 2시에 한다. 그렇죠. 자, 1대1 토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4인 토론까지 이제 뭐 대부분 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2인 토론은 사실 조금 토론이 예. 너무 좀 수준 이하라 그럴까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다른 쪽으로 막 흘러가 갖고 예. 2인 토론보다는 그냥 4인 토론을 계속하는 게 좋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인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승부를 겨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또 자기가 이 선정한 상대 후보가 아마도 예. 본인이 결승에서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차별점이 크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뽑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 뽑았고 한동훈 후보도 홍준표 후보 그렇죠. 뽑은 거고요.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후보 뽑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구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 경선이 처음에는 뭐 누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었는데 갈수록 한동훈이 될까 말까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으로 조금 몰려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긴 각자 2인 토론은 결국 그 3번을 한동훈 후보가 했으니까 네. 그만큼 김문수, 홍준표 후보한테 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는 가장 강력한 결승전 뭐 상대로 봤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립각이 날카롭게 서다 보니까 예. 사실 이 경선 끝난 후면은 다 한 팀으로 모여서 원팀으로 다음 이제 행보를 준비해야 하는데 약간 감정적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예. 그 지난번 NBA에 있었던 사자 토론은 그 정도가 좀 덜했거든요. 예. 정책도 좀 물어보고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양자 토론이 조금 좀 감정적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서 조금 그건 아쉽게 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거나 재밌게 본 장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하튼 뭐 머리와 관련한 얘기, 그 보정속옷, 예. 이런 거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예. 해도 되나라는 것과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 인간적 그 정분을 다 물리치고 배신했다. 뭐 예. 사람이 할 일이냐 예.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또 한동훈 후보도 그 홍준표 후보가 아무리 뭐 깐족된다고 자꾸 그랬어도 예, 예. 정치 선배인 그 홍준표 후보에게 그런 게 깐족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끝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이 제일 오래 남을 것 같아서 이게 토론이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플러스였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었는지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CBDC라고 그 젊은 층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관련한 문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그분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각각의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홍준표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려고는 했지만 예. 아무래도 뭐 이 지방 행정 하시면서 CBDC 문제까지 아주 천착해서 풀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가장 그래도 이번 토론에서 점수를 좀 땄다. 이번엔 좀 괜찮았다. 이렇게 웃을 것 같고 어떤 후보가 좀 아쉬웠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아직도 그렇죠. 선거가 진행 중이어서 예. 만약 끝난 오늘 뭐 6시 이후에였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누가 결승에 올라갈 거냐? 그렇죠. 그걸 그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예.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 갖고 예. 제가 요새 이제 여러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 패널 뭐 우리 패널 해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 그러니까 다 정치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정치 전문가들 예. 정말 지금 경선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분들이잖아요. 예. 물어봤어요. 일종의 의견. 미니 여론조사를 하신 미니 거네. 여론조사.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FGI도 아니고 예. 뭐 여론조사를 예. 미니 했는데도 진행해 봤는데 10명에게 물어봤는데 예. 약간 기자 같네요. 제가 이렇게 그러네요. 하니까 6명이 예.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 10명 중에 6명이. 10명 중에 6명. 근데 그 이유는 김문수 후보가 꺼질 줄 알았는데 관성이라는 게 있더라. 관성. 여론의 관성. 예.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빨리 가던 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렇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던 차는 악셀에서 발을 떼도 네. 한참 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고는 있지만 예. 지금 치러지는 시기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조금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한덕수 꺼지지 않는 한덕수 네, 이슈.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이유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점했다. 그렇죠. 예. 김덕수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했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 있는 현역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우린 대기만 하면 한덕수 후보와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주요 후보 3명, 안철수 후보까지 4명에 대해서 누구를 딱 집어서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게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나는 근데 나중에 한덕수 대행까지 나와서 큰 정말 빅텐트, 최소한 국민의힘에서의 그랜드 텐트를 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 표는 일단 네. 김문수 후보가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네. 김문수 후보 찍으면 김문수 후보가 바로 후보되는 게 아니라 한덕수 후보하고 한 번 더 결승전 할 것 같으니 네. 조금 더 공간이 열린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이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꼽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한동훈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찬탄 반탄 구도에서 찬탄은 한동훈, 안철수인데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조금 마이너로 꼽히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그런 생각 이분들이 그랬던 정치 전문가들이잖아요. 예. 그럼 정치 전문가들은 또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예. 본인들만큼 유권자들도 전략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탄 후보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인데 예. 결국에는 찬탄 후보들이 이거 이러다가 반탄 후보 2명이 결승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찬탄 후보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표를 줘야지 예. 우리 표가 분산됐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분산될 경우에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찬탄에서 아무도 못 올라가는 결론이 나면 예.
우리 당 경선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아. 전략적인 선고를 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지금 3강 1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3강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네. 세 분 중에 누가 1등을 할 확률이 제일 높으냐. 그럴 때 한동훈 후보가 꼭 1등 확률이 제일 높다고 말하기는 뭐 애매할 수 있으나 네, 네. 일단 이번에 양강에 누가 올라가겠냐. 그거는 지금 이 준결승에서의 구도나 전략적인 그 유권자들 당원들의 선택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결승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로. 네. 결승에는 이제 일단 한 명은 한동훈이 포함될 거다. 그게 왜 이렇게 대부분 보시는 거고 예, 예. 그 나머지 상대가 이제 6명은 김문수, 예. 4명은 홍준표 이렇게 꼽았는데 뭐 최근에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정말로 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오차범위네요. 뭐 예. 24, 23, 뭐 22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러면 6.2%까지는 오차 범위라는 건데 예. 1% 포인트 차 아니면 뭐 2% 포인트 차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걸 통계적으로는 보면 사실상 같다라고 같다. 보는 거죠. 예, 예. 그 홍준표 후보가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적게 본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예, 예. 그거는 최근에 홍 후보 캠프에서도 조금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보여요,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예. 내는 것이 한덕수 마케팅이 이게 김문수에게 후보에서 완 또 먹히는구나. 유리하다. 예. 그러면 본인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와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같은 그룹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 그룹의 표를 자기에게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는 찬탄 반탄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그 국민의힘 4강 경선 구도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기준선이었는데 그보다 찬덕수냐 반덕수냐가 더 의미가 상당히 뜨거운 기준선이 됐다. 근데 어쨌든 찬덕수 이 네. 기준 구분법에 따르면 대부분 찬덕수 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극적으로 돌았고. 지금 4명의 후보 모두 그러니까. 단일화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출마 얘기가 나온 게 한 4월 10일 정도 되나요? 예. 한 20일밖에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때 TV조선이 단독을 했던가요? 하여튼 뭐 한 20일밖에 되지 않는 시기인데 처음에는 우리 당 후보들 중에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 우리 당 경선에서 좋은 후보를 뽑아갖고 할 그렇죠. 생각 안 하고 예. 왜 홍준표 후보도 비상식적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경선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안철수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원하는 예. 당심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했던 말이 가장 솔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 한덕수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반대했었는데 예. 왜 지금은 찬성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 당원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 아. 당원들이 원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생각을 바꿨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연한 거예요. 예. 연세가 좀 높으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걸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답변을 한 걸 보고 아주 솔직하고 정확한 답이었다. 전 그런 평가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야 한다. 그분이 후보가 돼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나와서 어떤 식으로든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의 마중물이라도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을 이 비유를 자꾸 듭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이탈리아의 16강전 아마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명승부 그렇죠. 꼽힐 텐데 안정환 1대0으로 지고 있었고 패색이 짙었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를 네. 도저히 못 들고 왔고 1대0으로 지겠구나. 그때 히딩크 감독이 내렸던 결단은 결국 수비수 김태형 빼고 황선홍 투입, 네. 수비수 김남일 빼고 이천수 투입, 심지어 그 유명한 홍명보를 빼고 차두리 투입. 이거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서 어떻게든 변칙이 되더라도 판을 흔들어야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수비를 더 홍명보도 빼고 차두리까지 투입했는데 결국은 그 작전이 먹혀서 40 후반 43분에 설기현 선수가 네. 그 작은 빈틈에서 골을 넣고 네. 결국 역전을 이뤄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제가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이천수 투입하고 정말 차두리 투입하고 황선홍 투입하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유권자도 아니 지금 공격 다 투입해야지 이렇게 가면 그냥 지겠는데 탈락하겠는데 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란 누가 최근에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대법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을 빨리 하는 것을 두고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변침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 저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변침이라고 얘기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대란 대치라는 말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대란 그렇더라고요. 대치. 예. 큰 혼란에선 크게 다스려야 된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한 전국에서 이걸 흔들려면 뭔가 판이 흔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역할을 한덕수 권한대행에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중도 보수 성향의 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아이, 나와서도 안 되고 예. 나올 명분도 지지율도 그만큼 달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다 입장을 바꾸고 당원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나오더라도 뭐 단일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도 굉장히 적게 봤고 명분도 적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 굉장히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예. 그 민주당처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예, 수도 예, 예. 있지만 그게 우리 당 경선이 지금 진행되는데 공당의 후보를 뽑아놓고 어떻게 일종의 부전승에 있는 사람과 좋은 말로 하겠느냐. 시드 배정이라고 네. 하죠. 시드 배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뭐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요. 현실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최근 그 리얼미터 저 이 가상 대결 그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도 좀 의미 있는 이게 이제 최근에 한 건데 저희 보면 물론 리얼미터가 ARS 조사이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이나 확실한 의견 표명층이 끝까지 저 ARS에 대답한다는 것 때문에 이재명 그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50%를 넘나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 사실은 아이고 이거 대답하기도 싫고 아직 내 누구 찍을지도 모르고 아직 이쪽 진영은 결정도 안 됐고 한 사람은 저 ARS 그냥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근데 저기서 3자 대결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4강 국힘 4강 중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차이가 그래도 그중에 제일 작아요. 그다음이 그렇죠. 홍준표, 그다음이 한동훈, 그리고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는 조금 3강 1중에 1중 후보로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씩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이는 거로 나옵니다. 네. 저거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조사에서도 일단 김문수 후보가 뭔가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조금 우세를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문수 후보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김문수 후보에게 투영됐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와 예. 가장 좀 대립각을 세게 세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치 고관여자들은 예. 김문수 후보를 많이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 보면 ARS하고 전화 면접이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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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요거 국민의힘 2강 진출자 마지막으로 저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께 사과하나 엇갈렸다. 그 기사 좀 보여주시죠. 예, 저런 기사도 나왔는데 좀 엇갈렸어요. 그렇죠? 네. 탄핵 국민께 사과. 아무튼 가장 적극적으로 사과를 한동훈 후보가 네. 했고 홍준표 후보는 내가 최종으로 되면 얘기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을 좀 그래도 민주당 잘못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는 역시 강한 워낙부터 선명하게 이제 탄핵 이런 엇갈림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이것도 저 경선에 임하는 내 후보들 각각의 셈법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율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라고 예. 얘기한 거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당의 사과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잘못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고요. 예.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자기가 가져와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듯 마는 듯 하면 그게 오히려 본인의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후보에게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 바로 그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가장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건데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아울러야 하고 하니까 그 정도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머릿속은 홍준표 후보가 제일 복잡할 것 같긴 해요. 네. 이쪽 저쪽 다. 지금 대구시장까지 버리고 그만두고. 올라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른바 배수진을 치고 올라오셨는데 예.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후보는 분명 자신이 된다. 왜냐 자신이 2017년에 나왔었고 2022년에 나왔었고 이번에 나오면 삼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 인지도도 그렇고 대선에 바로 임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 지금까지. 삼수, 재수, 삼수, 사수 끝에 대통령들이 많이 됐죠. 지금 이재명 후보도 삼수하고, 삼수하고 있는 있는 거고요. 거고. 예.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죠.